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글로벌 입찰입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해오면서 글로벌 입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봤더니 이 글로벌에서 파트너 매칭이 제 경험상 가장 중요했고, 이런 경험들을 최근에 저희 서비스에서 녹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과 그것들을 소개하면서 나중에는 여기서 지금 그 회사 속에서 각자 다 주신 분 계신가요? 회사 속에서? 네. 회사 속에서 주신 분들 중에서 3개 팀을 제가 임의로 뽑았어요. 임의로 뽑아서 한번 직접 매칭을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각 회사들을 자세히는 모르다 보니까 조금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은 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데이터가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조금 정정, 이거는 우리 회사 정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 매칭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10몇 년 동안 아시아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 이 홍콩 등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 아시아 국가는 바로 이 싱가포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 중국과 이 홍콩까지도 제가 확장을 해서 각 나라들마다 파트너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사실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한국에서는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라고 이런 사업을 하나 했고요. 또 인천공항에 가보시면 인천공항 미디어 타워라고 이제 큰 스크린이 있는데 그 설계 사업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이제 신세계, 롯데, 이제 현대 백화점에 있는 통합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구축 사업을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여러분 싱가포르 가보신 분 있나요? 싱가포르? 많이 가보시지 않았나? 한 두세 분? 네. 싱가포르에 가보시면요, 싱가포르가 쇼핑의 천국이에요. 쇼핑몰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쇼핑몰에 저희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딱 내리시자마자 이제 창의공항에 주얼이라고 뭐 폭포수 떨어지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그것도 안에 있는 200대의 키오스크가 제가 전에 구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많은 사업들이 여기서 들어갔고요. 모두 다 이제 입찰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푸동 국제공항에 제가 이제 인터랙티브 FIDS 이제 그 비행기가 뭐 떨어지고 날아가고 어라이벌 디파처 관련돼서 이거를 인터랙티브로 만들었고, 뭐 상하이에 이제 공영이 아니라 국영 회사인 백령그룹, 그다음에 홉슨그룹, 이런 캐피탈랜드 등에 저희가 서비스를 납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홍콩은 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좀 융합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입찰이 없이는 한 군데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4개 아시아 국가를 참여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영업만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사전 영업부터 제안 작업, 발표, 이행, 유지 보수까지도 제가 그 키오스크 하드웨어를 다 뜯어가면서까지도 제가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희 경험들을 통해서 한번 각 국가별로 한 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싱가포르는 제가 처음에 어떻게 진출하게 됐냐면 바로 LG 로고 보이시죠? 예, LG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명확한 게, 대기업을 통해서 나가는 글로벌로 나갈 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요. 네, 바로 그 정답은 한 번은 정말 기깔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2번은 없다. 한 번만 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글로벌 LG가 왜 저희 그때 작은 중소기업인데 왜 저희를 찾았을까요? 그들이 못하는 게 있었겠죠? 아니면 그들이 하기 싫은 일이 있었겠죠? 네. 분명히 파트너라는 것은 서로의 니즈가 맞아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LG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저희 회사에 이런 컨텐츠가 필요했고, 왜 필요했냐면 이 대형 입찰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냥 파트너 하자고 하지 않아요. 대기업은 무조건 큰 입찰 사업을 하나 두고 여기서 누가 좋을까 파트너를 퍼즐 맞추듯이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입찰 사업 중심으로 파트너를 매칭했고, 그 다음에 대기업 파트너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누구나 LG전자 하면 싱가포르나 다 알죠. 그다음 명성과 네트워크라 하면은 이 안에서 이 LG랑 하기 때문에 파트너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죠. 특히 대한민국은 삼성, LG, 현대 같은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글로벌 진출의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 규모가 작은 것들은 안 하죠. 굉장히 큰 것들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한국어가 그리고 한국에서 소통이 가능해요. 글로벌 입찰인데 저는 거의 모든 사전 미팅은 LG전자 트윈타워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요. 오히려 싱가포르에서는 그것보다는 덜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영업을 수주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당연히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만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담당자들이 많이 교체돼요. 예,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심지어 싱가포르에 주재원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재원은 딱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면 이제 움직이시고 절로 움직이시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체가 많았고, 또 하나 이게 리스크 테이킹, 당연히 대기업은 안 하겠죠. 그리고 후속 사업에 미비합니다.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은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그리고 왜 첫 번째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냐, 이 첫 번째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를 만드셔야 돼요. 그때 LG전자하고 저희 기업하고 다른 또 중소기업이 됐는데, 저희 세 명 다 이 프로젝트를 잘 마쳤는데 끝나고 저희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일을 진행했는데 나머지 기업은 못했어요. 그 유일한 차이가 바로 이 파트너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대기업을 통해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파트너를 찾아야지 이제 그 다음이 있다. 대기업과 입찰해서 대기업이 또 끌어주겠지, 이런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회의 땅 싱가포르고요. 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홍콩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관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관계죠, 관계. 근데 관계가 보통 좀 왜곡이 되어 있는데, 관시를 하면 뭐 우리가 술 먹고 뭐 했고 사우나 가고 뭐 다 했어,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저는 단 한 번도 중국에서 이 파트너들, 고객사들하고 술 마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냥 수주를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맥주 축하하는 거 다 같이 그 정도로 했지, 이런 영업을 위해서 이상한 언더테이블 머니를 준다거나 뭐 이상한 데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국 기업들보다, 다른 저희 유사한 사업들보다는 저희가 수주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출하게 됐냐? 이것도 역시나 싱가포르를 통해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고객이 자기가 중국에도 이제 지사가 있는데 더 확장하기 위해서 중국의 지사를 소개시켜줘서 고객을 소개시켜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지 파트너는 저희가 직접 발굴했어요. 아까는 싱가포르에서는 대기업이 몇 개 소개시켰어요. 얘 어때라고. 근데 중국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직접 발굴했어요. 어떻게 발굴하냐? 네, 소개, 레퍼런스, 검색 등이 있지만 지금 여기 사진 찍힌 파트너는 제가 직접 검색을 통해서 발굴했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검색만 통해서 되느냐? 아니죠. 저희는 이제 현지 사무실을 해서 여러 번 미팅을 했고, 공장에서 직접 이제 물건을 만져가면서까지, 그리고 밑에 직원들까지 다 미팅을 해가면서 기술 검증을 통해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중국에서도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이때도 고객이 딱 한 번 소개시켜줬는데, 이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의 솔루션, 우리는 소프트웨어고 얘네들은 하드웨어, 서로의 니즈가 딱 맞았죠. 그래서 얘네들도 하드웨어로 확장하고 싶었는데 소프트웨어를 고객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거에 니즈를 맞춰줄 우리가 함께 파트너가 돼서 지속적으로 3, 4년간 계속적으로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저희가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꼭 바로 이때도 중국에서도 고객이 소개시켜 줬을 때 입찰, 중국에 이런 입찰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그런 입찰 없이
그냥 파트너, 그냥 홍콩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 진출한 게 홍콩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특정 입찰 없이 홍콩 진출을 할 때는 저희가 홍콩의 마켓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켓에 어떤 것들을 우리 사업이 통할지, 그리고 어떤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할지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분석을 하고, 또한 우리 홍콩에 있는 많은 회사가 없고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제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 당시에 홍콩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아트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아트와 이제 네트워크를 가진 홍콩 파트너들은 많았는데 이 IT 기술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IT 기술과 이제 홍콩에 있는 파트너는 이제 아트와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해서 진출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홍콩이나 저는 전부 다 파트너를 통해서 진출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잘났다고 혼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입찰에서 외국 회사가 다이렉트로 입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 선정은 어떤 나라에서도 똑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서의 이제 회사 소개서를 제가 받았고요. 왜냐하면 회사 소개서만큼 그 회사를 잘 나타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회사들의 강점과, 그 다음에 이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소개서예요. 저희가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만나가면서 그 다음에 회사 소개서를 받아요. 예, 이렇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이제 관계 체인을 만들면서 저희가 한국과 싱가포르의 파트너사들을 연결시켜 드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타입으로 이제 파트너 매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제품 기반의 회사를 제가 파트너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사를 관점으로 해서 고객사를 분석해서 파트너 매칭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쟁사를 분석해서 경쟁사의 파트너가 누군지, 딜러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로 이제 오늘 오신 회사분 중에 제가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혹시 스페이스 비전 오셨나요? 스페이스 비전 뒤에 오셨군요. 네. 제가 정말 랜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예, 처음 뵙는 분이죠. 예. 근데 제품을 내신 분이 거의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비전에서 이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죠. 미디어 플레이어와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공간을 분석하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계신데, 이 제품의 스윗스팟을 찾아야 됩니다. 스윗스팟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원하는데 우리 현지 파트너가 없고 우리는 있는 것. 예. 이게 스윗스팟이에요. 그래야지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이 제품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은 제한 요청서, RFP가 되겠죠. RFP에 이런 디스플레이 기반 얼굴 인식 플러스 AI 플러스 SI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 스페이스 비전이 있는 것은 AI 기반 얼굴 및 공간 인식이니까 이 파트너는 이 AI와 공간 인식을 뺀 나머지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의 파트너가 되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업체들끼리는 매칭이 안 돼요. 서로 경쟁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파트너의 가장 큰 중요한 거, 이 파트너가 이 해당 고객의 레퍼런스 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공공 입찰이기 때문에 아까 세션에서도 금성도 이사가 말했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제가 RFP를 최근에 떠 있는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가족개발부에서 나온 프로젝트예요. 이제 전국 단위의 MSF 사무실에서 통합형 출입통제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SI 사업이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이제 방문자를 등록하는 키오스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카드 리더기 또 미디어 플레이를 통해서 실제 사용자를 판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X가 강점이 있는 게 바로 이 얼굴 인식과 이제 방문 등록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제가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기업이 잘해. 근데 너는 이런 거 못하니까 나머지 1번, 3번 그 나머지 게 있는 기업들을 파트너 매칭시켜 드리면 이 두 업체는 이제 파트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 발주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발주처와 이 사회가족개발부가. 그래서 이 사회가족개발부가 낸 입찰을 모조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사회가족개발부가 낸 분석한 것 중에서 업체들이 나와요. 뭐 NCS, 에이브폰트, 잘 안 보이네. 액리브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업체들은 뭐 건설사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 세 개 업체가 IT 기업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에이브 포인트를 선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NCS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삼성 SDS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웬만한 건 자기네들이 다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하고는 팀이 되기 좀 힘들겠다. 근데 이 에이브 포인트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그냥 완전 SI 기업이지 특정한 기술이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이브 포인트하고 한다면 장점이 잠재 고객과 일해본 기업이 있는 기업, 그리고 이 분야에서 검증이 된 회사, 또한 저희가 직접 만나본 회사, 그 다음에 회사 소개서가 있어서 저희가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소개시켜 줄 수 있는 회사였고, 무엇보다도 얘네들이 없고 스페이스 비전 팀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회사. 그래서 이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제품 기반으로 이제 파트너 매칭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리윌린 혹시 오셨나요? 예, 저 오셨네요. 네, 프리윌린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늘 처음 보셨죠? 네, 프리윌린도 임의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프리윌린은 이제 교육 관련돼서 이제 독보적인 이제 교육 관련된 에듀테크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다음에 이제 수학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수학 외에도 이제 최근에 과학과 영어 등도 더 확장하시려고 또 글로벌 진출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저희 회사 소개서에서 봤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리윌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근데 딱 아까 저희 금승도 이사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교육 쪽에서는 이 교육부가 굉장히 크잖아요. 싱가포르는 더 이렇게 독점화되어 있어요. 교육하면 이제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 모든 것들이 다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사를 분석하는 것이 현지에서 경쟁력 있는 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객사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고객사라 하면은 이제 교육부의 산하에 있는 있는 부서예요. 이 부서에서 최근에 어떤 것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들이 많이 수주를 했고 관계가 깊은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선정한 게 바로 이 액티베이트. 예. 이 액티베이트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들하고 이거는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보긴 했는데요. 이 액티베이터라는 회사가 굉장히 교육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내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수나 금액도 많지만 프리윌린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고 얘네가 갖지 못한 것을 프리윌린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파트너를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예. 이 액티베이트 에듀케이션이라는 이 회사는 약간 야외 체험형, 동기부여,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근데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이 교육부랑 많이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DT,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마땅한 솔루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와 관련이 이렇게 많고 DT를 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한국의 에듀테크 회사랑 결합이 된다면 굉장히 기회가 많겠다. 얘네들은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해서 능력도 있고 하지만 기술이 없는 회사. 그래서 이 액티비티라는 회사는 액티비티가 없는 테크 부분을 제안한다면 우리 함께 교육부와 이러한 것들을 제안해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파트너 매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경쟁사 기반으로 들어가는 에이트테크. 혹시 오셨나요? 에이트테크 안 오셨네요. 유일하게 저희 고객사인데요. 안 오셨네요. 네. 에이트테크 같은 회사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딱 이 제품이 어디나 다 있지 않거든요. 이게 제품이 뭐냐면 스마트 시티에서 활용하는 재활용 로봇이에요. 재활용을 딱딱 집어내는. 예. 근데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품으로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고객이 이걸 정말 많이 사용할까 이런 것도 좀 애매합니다. 각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에이트테크에 이제 글로벌 경쟁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싱가포르에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업의 경우 정말 실제로 마켓이 있는지, 실제로 마켓이 있다는 것은 경쟁사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리서치를 하던 와중에 이제 젠 로보틱스라는 글로벌 회사가 싱가포르에 진출한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경쟁사가 싱가포르에 진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글로벌 강자가 이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2017년도에 진출했는데 그 이후로 비슷한 연관된 뉴스가 없어요. 그럼 이 회사는 더 이상 싱가포르에서 정말 액티브하게 일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보통 우리 네이버 뉴스 보면 연관된 기사가 밑에 있잖아요. 그럼 그 연관된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정부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에서 또 어떤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해서 이걸 직접 개발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가 특히 또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싱가포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정부 기관과 이제 산학 협력으로 이 수거용 로봇을 직접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로 분석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정부 기관 자체가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경쟁사는 없고 오로지 정부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 기관, 이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여기가 이제 정부 이제 사회과학 기관인데요. 이제 과학정보기술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같이 협업할 거리들이 있는지를 알려면 아까 질문 주셨던 분 중에 그 담당자 연락처 어떻게 알죠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제안 요청서 안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담당자, 이 바로 아까 수거용 로봇을 그 제안 요청서를 만든 담당자를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 과학정보기술부에서 그 수거용 그것들을 담당한 팀 멤버들이 쫙 나옵니다. 예. 이 팀 멤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도 한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업체인데 싱가포르에서 이미 니네 정부기관이 직접 이런 것들을 개발한 걸 아는데 함께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정부기관과 함께 파트너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이제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파트너 매칭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복합적인 그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고객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경쟁사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제품을 분석해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되고 아니면 리서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은 이 파트너 매칭이 거의 다라고 보셔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이 글로벌 매칭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데이터 분석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파트너 매칭 서비스를 똑같이 9월 달에 오픈합니다. 네, 아까 금성도 이사가
국내 버전도 새로운 버전이 9월 달에 오픈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글로벌 파트너 매칭 서비스도 9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8월 달에는 이제 베타 오픈을 이미 시작했고요. 이제 세계의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서비스가 지금 미국에서 파트너 매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켓 분석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 싱가포르 시장이, 홍콩 시장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분석해 드리고 거기에 누가 우리의 잠재 고객사인지 그다음에 누가 우리의 경쟁사가 될 것인지를 함께 데이터로 적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합한 파트너 리스트. 얘네들이 당신의 회사하고 굉장히 당신의 회사는 있고 얘는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마켓에서는 이런 것들 중요시해서 여기에 스윗 스팟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분석해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저희 서비스 프로액티브라 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는다잖아요. 이 데이터만 주고 끝이 아니라 저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직접 매칭까지 연결시켜 드립니다. 예, 고객사에서 저희가 드린 이제 리스트를 보고 나 얘네 하고 싶어. 얘네가 우리랑 잘 맞는 것 같아. 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티밍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티밍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파트너 매칭을. 그래서 티밍 업체 매칭 요청하면 저희가 직접 이 파트너와 이제 이메일, 링크드인,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매칭해서 저희가 직접 사전 미팅까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고객한테 이러한 이유로 얘네들하고 미팅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데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프로액트의 이제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칭할 때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언제 다 연락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분명히 많은 고객분들이 얘기해서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다면 저희의 시스템과 저희의 경험과 저희의 노력을 더해서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더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프로액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확장은 다음과 같이 수동적으로 그냥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파트너 매칭이 최우선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글로벌에 정말 진출하고 싶은 의지와 역량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이 미국과 싱가포르, 한국에서 글로벌 입찰을 선도하고 매칭까지 함께 해드리는 입찰계의 링크드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시험상 두 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잘 들었고요. 아까지 그 현지 파트너가 중요하다는 부분 잘 알고 있는데 그 파트너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객사가 원하는 것들이랑 매칭되면 이런 쪽으로는 거기에 딱 맞는 매칭인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그 현지 파트너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현지 파트너가 주변에 사실 좀만 찾아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주변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이러이러한 아파트먼티가 있어서 내가 이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을 같이 가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이렇게 공동 데이터, 발주 데이터가 다 나오는 상황에서 혹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뭐 해안이 있는지 되게 좀 궁금합니다. 로컬 업체와 경쟁해서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거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경쟁이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유일한 또는 정말로 독특한 서비스가 아닌 이상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파트너가 딱 그 신뢰가 돼서 바로 그 상황에서 매칭이 돼서 같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좋은 케이스이긴 한데 그렇지 않을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에 혹시 뭐 다른 좀 대안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 정도의 해안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당연히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현지 로컬 업체와
한국 업체와의 비교를 하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제품이 최소한 우리 회사 내에서 우리나라에서라도 자신 그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가 있는 제품이어야지 서비스에야지 나갈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안 먹히는데 해외에서는 당연히 더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리하거든요. 예, 오히려 로컬 업체랑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제품이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뭐 영업 라인으로 치고 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근도 아니죠. 10년 전부터 굉장히 한국 제품에 대한 한국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은 이제 고퀄리티야, 프리미엄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품을 들고 가면 당연히 매칭이 안 되겠죠. 최소한 로컬 브랜드보다는 더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게 뒷받침이 돼야지 파트너 매칭도 저희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네, 네, 네. 네, 커리어데이 이사입니다. 네, 저번에 한번 인사드렸었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유사한 서비스를 좀 기억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고객 세그멘트는 겹치지 않아서 오히려 협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네. 아마 지금 구상 중이시니까 아마 확정적이시지 않을 수도 있고 오픈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요금제 부분이 네, 금액이라든가 방식, 과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네. 오픈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지금 현재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 버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는 가격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서비스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의 싱가포르의 인력이 미국의 인력이 저는 내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저희 팀원들과 함께. 그래서 왜냐하면 데이터만 제공해서 매칭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가서 파트너를 검증하고 매칭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사실 2배가 돼도 저희한테는 마이너스죠. 예. 근데도 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세계의 아주 훌륭한 한국 기업만 모시고 갑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성공 케이스를 만들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제는 이제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 비용은 당연히 좀 더 비싸겠지만 이 매칭,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이 매칭, 저희가 직접까지 매칭을 원하신다면 건별로 저희가 페이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2개 업체를 매칭하고 싶어, 3개 업체, 4개 업체 그런 비용은 조금씩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런 형태로 저희가 BM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다 마쳤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